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명수 황경수의 앵그리 톡스 코너입니다. 자, 한 고위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지금 친이라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단지 그 사실만으로 지금 파면이 됐죠. 그거 누가 파면시켰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우리 저 여 박사님이 잘 알만한 분이에요. 한민호 전 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사무처장일걸요? 현직에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네, 근데 아직 파면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 저기 중앙중개위원회에서 예, 이제 했지만 최종 이번 확정인데, 이제 이거를 뭐 항소를 할 거고 예. 그런데 누가 파면을 시켰냐 그거를 이게 파면할 사항이냐 그거 하고 그냥 미운털이 박힌 거야. 바른 말. 자, 이분은 저기 일단 그 문체부 공무원이죠. 아, 문체부 공무원이고 제가 알잖아요. 문체부 공무원분들. 예, 예. 그 이분 2급 국장이고 2급 국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예. 서울대 역사교육과 나오셔서 저기 교사 생활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좀 공무원. 뜻을 품고서 되셨구나. 저기 행시 보고서 공무원이 되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대표 엘리트 공무원으로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네겠네요. 행시에 서울대에. 예, 그리고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좀 그 바른 말을 네. 하시거든요. 그래도 공무원은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인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고 제가 사행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업무 협조를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만난 적도 예, 여러 있죠. 번 만났죠. 여러 번 만났는데 일을 되게 빨리 하시고 잘하시고 그다음에 원칙 행정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문체부 있으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그 저기 공무원들 중에 칭찬 이게 뭐 칭찬한다고 뭐 별일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2명 있다면 한 분은 그 윤태용 실장님인데 그분 이제 그 저기 뭐죠? 아, 박근혜 예. 그 뭐 최순실 뭐 이런 그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서 그분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분이 그쪽에 비리가 많이 드러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을 싹 그냥 파서 내보내더라고요. 참 문체부는 정말 치사하고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언젠가 그거 했던 담당자들은 꼭 본인에게 그게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분 한민호 국장님이고 그들 바른 말을 행정하면서도 좀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자, 근데 이분이요. 그 광복절 전날 8월 14일 날 페이스북에 나는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 번 공언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게 JTBC 등에 이렇게 보도되어 논란이 됐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무 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글을 날렸고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 징계 의결서를 인사혁신처로 보냈네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문체부 저기 2급 국장쯤 되면 예. 그러면은 뭐 전부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다 논란이 일어날 텐데 얘네가 뭔데? 예. 그러고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체부 자체는 이제 시비를 안 거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딱 저기서 한 거죠. 민정실에서 찍어가지고 일로 보낸 거고 그래가지고 인사혁신서로 보낸 거예요. 그럼 누구냐? 조기 마지막 작품으로 이 짓거리를 하고서 온 거예요. 민정실에서 이렇게 내사 해가지고서 했다는 건데 자 보세요. 품위 유지요. 공무원은 존재 자체가 지금처럼 일 안 하고 처잡아서 부역질만 할 거면 니네들은 존재 자체가 품위 유지 위반이야. 그리고 성실 의무 위반이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분이 이 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대부분 문 정권의 이 대북 정책, 대미 대일 정책, 원전 폐기 정책 등을 비판하는 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나쁩니까? 아니, 저는 나쁘지 않죠.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기분 나빴겠지. 네. 아 그냥 이거는요 오늘 저기 삐삐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세요. 그러지 뭐라 그래 나쁜 새끼들. 국익과 동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 없이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한미 동맹 파기를 선언할까? 70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100분의 1이라도 바로 지금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냐. 아우 정말 옳은 소리를 했네요. 이분은 예. 그다음에 해외 자료도 잘 찾아서 그런 예. 것들에 대한 이제 백업 자료도 하는데 이걸
뉴스 창구로 활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도 예, 뉴스를 예. 받아보고 예. 그다음에 그 남들이 쓴 것도 퍼서 이렇게 공유하기 뭐 이런 건데 가끔가다 이렇게 자기 코멘트를 조금씩 해요. 근데 예.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그 현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노조가 뽑은 바람직한 관리자 부분의 1등으로 뽑혀 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문체부 로비에 이게 사진이 걸려 있다요. 그래서 저는 못 봤지만 이 정권 들어서서도 예. 그렇게 뽑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뽑은 사람들은 예. 좀 6급 이하 공무원들일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좋은 좋은 형아, 예. 좋은 형아, 좋은 상관. 나도 공무원 저렇게 예. 해야겠다라는 예. 뭐 그런 모범을 보인 거니까 예. 당연히 성실하고 예. 당연히 품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잠깐만요, 죄송한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더티하고 저질스럽게 오남용하는 이 문체부든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든 여기 한번 다 털고서 푸닥거리 한번 해야 돼요. 진짜 악질입니다, 이것들은. 자, 서울신문이 그 연재한 공직열전이라는 2012년에 네. 그런 연재물에 이분에 대해서요. 역사 교과사 8년하고 뒤늦게 뜻이 있어 공무원이 됐는데 너무 정열적이다. 그래서 소신 있는 공직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아, 근데 한마디 추가하면요. 네. 저기 이분 저도 알고 이분도 잘 아는 그 이제 주변 공무원들은 그냥 꼴통형이라고 부르는 거. 예. 그래서 공직자가 이렇게 영혼이 있어야지 영혼이 없으면 곤란한데 근데 좀 웃기는 게 얼마 전에 대법관에 임명한 판사 여자 판사 하나가 네. 뭐 부산대 나왔던 거가 나중에 지방대학까지 시비를 걸었는데 네. 12일을 그냥 업무 시간에도 하루 종일 데이 트레이딩 단타 매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몇 년간에 수만 번을 수천 번을 그래서 저 막 업무 시간에도 수없이 주식을 했어요. 그럼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을 한 게 나쁩니까? 업무 시간에 주식을 한 게 나쁩니까? 페이스북은요. 자, 조국은 업무 시간에 해가지고 내내 페이스북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정 페이스북을 하면 괜찮고 반대 페이스북을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일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예. 애국심의 표현으로 한 거가 그다음에 또는 뉴스 공유의 표현으로 한 거가 왜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 핵심을 보면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게 딱 걸려야 돼요. 공무원이 이렇게 평가할 때는. 그런데 성실 의무 위반도 걸었고 저것도 걸었대요. 그럼 성실한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러고서 성실한데 일 잘했으니까 걸릴 일이 없다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품위유지 위반이 확 걸려서 파면까지 갔는데 뭐냐 그랬더니 외교관계 이거 어려울 때 뭐 지소미아 파기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뭐 우리 영공 그 저기 침해하고 뭐 이러는 거 폭격기들 날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 있을 때 이제 걱정된다 그러면서 문바들이 외교 천재다 그러고 문재인을 그렇게 그냥 받들었잖아요. 그럼 니네들이 외교 천재 얘기했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코테이션 따다가 외교 천재께서 이걸 잘 해결하셔야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외교 천재라는 용어를 썼다고 그렇다고 이게 부적절하고 저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다. 아, 나는 일하는 동안에 온갖 그 뭐 육두문자 다 날려가면서 떠들었었는데 왜 나는 안 잡아갔냐 니네는? 치니까 그래서 그랬나? 자, 그 서민 네트워크라는 이 단체는요. 공무원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무원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자, 왜 공무원 노조는 이 눈치 보고 있느냐?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자신이 야당일 때 정권 눈치 보는 공무원을 그리 비판하더니 그렇죠. 막상 정권을 잡고는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으라고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 대느냐. 아, 그런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얘네들은. 예. 얘네들이 하는 그 이중성과 위성과 기만은 정말 그 저기 나라를 진짜 그냥 송두리째 예. 그냥 망가뜨리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짓거리라고 봅니다. 자, 이분이 평소 공무원 활동도 굉장히 후배들한테 모범 공무원으로 뽑힐 정도로 잘했고 또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파괴시키는 정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SNS에 그래서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한국에 좀 아직도 의인이 조금은 남아 있네요. 화이팅 하세요. 뭐 예.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이분은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살아 있는데 이걸 예. 갖다 파면이라고 막 저기 뭐죠? 정직 파면 아니 해임 파면인데 파면은 뭐예요? 공무원은 월급 평소에 조금 받고 나중에 안정되게 연금 가지고 살아라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 안 오는 아주 그냥 정권이 작심을 하고 이걸 갖고 파면쯤이에요. 이거는 그냥 권고 사직이나. 아 사직 해도- 될 상황이야. 뭘 잘못했는데. 아니 정권이 악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권고 사직 정도로 하는 게 그게 정권이 그래도 뭐 니 그만두는 선에서 끝내자 이게 양심이라도 조금 있는 정권인데 이걸 갖고 파면을 시킨다. 아주 이것들이 악질이 그냥 그러니까 걔들도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네요. 본드 주면은 부칠했더니만 이것들이 그냥 들이마시고 자빠졌네요. 자, 근데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윤규건이 지금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고 또 이재수 문제는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직접 그렇죠. 이재수라는 사람의 지금 비리 네. 공무원이 벤처 2대에 아침에 출퇴근 차도 제공받고 막 사직이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다 와서 돈 계산해주고 뭐 자녀 학비부터 비행기 표까지 자관 뭐 돈을 물처럼 쓰고 다녀서 감찰반에 걸렸대요. 그자군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재경부 있다가 금융위 넘어와서 금융위 생기고 금융위에 그때 정책국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이니 뭐 금융기관 다루는 데 아닙니까? 금감원이 그 밑에 조직이고요. 네. 거기에 정책국장이면 핵심이죠. 아 사무국장 같은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정책국장이니까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정권 들어서 2017년이니까 초창기 1년에 네. 전부 그냥 집권하기 전에도 문재인 됐다고 생각하고 돈 벌어먹자고 달라드는 게 조국 사태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이것도 금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호화폐. 그렇죠. 그다음에 신라젠도 중요하게- 금융이고요. 중요하게 연관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정권의 의지에 맞게 권력 실세들하고 가까웠대요. 실제로 이 친구의 이 포렌식 컴퓨터를 포렌식 하니까 거기서 청와대 윤건영이 무슨 뭐 김경수 실세들하고 이런 주고받은 게 네, 나왔대요. 네. 텔레그램을 했다고. 그리고 뭐 삼철이하고 가깝다. 삼철 중에 한 명하고 이렇게도 소문이 나 있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계급을 떠나서 이 친구가 위원장이었던 거지. 거의. 아니 모든 데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 딱 꽂아놓고 예, 그게 다지. 굵직굵직한 데는 예. 위원장은 다 바지예요. 바지죠. 뭐 저도 예, 바지였었는데 잘하시네. 예, 다 바지고 그다음에 큰 돈 돌아가는데 예. 그런 데는 딱 와가지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 뇌물 맞는 구조가 무슨 통장 이런 걸로 촌스럽게 안 하고 뭐 비타 500 박스도 안 쓰고 007 가방은 더더욱 안 쓰고 뭐 언제 유학 간다 또 뭐 언제 어디로 뭐 연수를 간다 뭐 이런 식이고 이사를 좀 간다. 확 꼽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퇴임하고 회사 데리고 와서 사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1년에 한 30억씩 꼽아줘 버리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후 뇌물을 미기거나 하는데 이 친구는 현직 뇌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특감반이 별로 열심히 활동 안 했는데 김태우도 이야기했고 또 김도읍 의원한테 제보한 사람은 또 다른 특감반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 둘이 제보를 해서 그제 이제 국회에서 다시 또 이 사건이 터졌어요. 새로운 제보. 그래서 자기가 이걸 제보해서 이인걸 지금 정경심 변호사 특감 반장 또 이인걸이는 박영철이한테 보고했다. 이게 너무한 공무이다. 어떻게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 공무원이 벤츠 2대 타고 다니면서 뭐 미국에서 벤츠 2대다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빼고 모두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 좀 네. 치우자고 했던 그러고 거죠. 하니까 위에 올려서 당연히 임막 구속시켜라 이제 넘겨라고 할 줄 알았는데 수사 중단, 조국이 감찰 시킨 중단, 예, 그 조국이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인걸이조차도 다는 거예요. 이인걸이도 이 건에 대해. 그러니까 이 건이 얼마나 그때 그 안에서 의의가 없는 건이었느냐. 그랬는데 그렇다면 아니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다고 파면시킨 놈들이 이걸 했으면 설사 깜빵에 안 보내더라도 파면을 해야 될 건데 본인이 병간했다가 그 다음에 그만두고는 곧바로 작년 4월에 민주당의 추천으로 국회 선임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수석 연구원. 전문위원 그거 셉니다. 그거요. 아 거기가 딱 그거예요. 정책을 그러니까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예. 그 자료를 만드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그거 센 게임과 자리예요. 관련해서도 다 그런 데서 옛날에 그거 센 자리예요.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니까 오나니까 부산 경제부시장이 오거든 밑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주로 아까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람도 부산 출신, 조국도 부산, 그다음에 또 오거돈이 부산. 아 지겨워 죽겠네요. 그래서 그거 이 참. 부산 파들 밑에서 이 친구가 했는데 내가 이런 공직 사회를 좀 맛을 본 경험으로 보면 뭐 한 개 청탁을 들어줬다고 이런 비리가 있는데 이렇게 봐주는 건 없어요. 네, 그렇죠. 자, 너 옷 벗어야 되겠다. 깜빵 안 간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라. 대신 내 고발 조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두 개는 빼줄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공무원을 정치인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장 하나는. 국장은 지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정치인이 공무원을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관도 불러낼 수 있는데 유명 정치인은. 그러면 이런 국장급 하나에 왜 이렇게 끌려가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히 해주냐. 벌이 아니라 상을 줘버렸잖아요. 이거는 이 친구가 이 정권의 핵심들은 벌어먹는 일에 어마어마하게 일조를 하지 않고는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 하나 둘이 아니라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조국 저것도 밑에서 지 밑에서 다 알고 있는 거를 이걸 덮는 일이 부담되지요. 터지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짜고 나중에 쳐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네. 이거는 본인이 그냥 아예 대놓고서 실드를 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냥 다 이 종지. 네. 이렇게 해갖고 밑에 밟아버린 거죠. 풀 한마디로. 배팅을 한 거죠. 네. 그거는 내가 볼 때 이 정권의 다수의 핵심들에게 엄청난 돈벌이 해먹는 사업을 이 친구가 뒤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뭐였겠느냐. 신라젠 아니면 암호화폐 같은 거라고. 아주 보고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신라젠에서 정권 초반에 2017년에 내내 푸닥거리가 됐잖아요. 10조. 그렇습니다. 3만 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개미가. 기가 막히죠. 예, 그거. 다들 매덕 몇십억씩 날렸어요. 근데 그건 아직도 크게 이렇게 이슈화가 안 되게. 지금 검찰이 그냥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찍어 눌렀길래 그 피해 본 사람들과 피눈물을 흘릴 텐데. 자, 지금도 신라젠이 지금도 뭐 얘기는 살아날 그렇죠. 것처럼 바람을 잡잖아요. 그렇죠. 왜? 그거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이전 건 말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록.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네. 이제 일종의 뭡니까? 태각 전술이죠. 그러니까 범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다음에 이거 개미들은 그냥 물에 빠져서 출구 죽게.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여기에 큰 역할을 해서 이 유재수 때문에 다들 몇십억, 몇백억씩을 손에 쥐어서 이렇게 딱 눈 감고 봐주는 네.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권이 유재수 또 윤규건이가 또 보면 지금 확정된 게 뭐 7천만 원인가 이렇고 뭐 수억이란 말까지 나와요. 뇌물이. 그런데 이제 윤규근이 그 정도면은 또 그 위에는 어떻고 또 그 위에는 윤규건은 어떻고. 공무원으로 따지면 사급이에요. 저거 총경. 네. 경찰 공무원 네, 직급이 네, 낮아서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파견된 사급이 몇 천만 원을 받았는데 또 매덕이란 말도 있어요. 좀속 그래서- 시원하게 까주십시오. 그런데 윤규건이가 지금 또 조국과 관련되는 펀드에 정상훈이 구속된 큐버스의 정상훈이하고 노건 CNI로 이름 바꿨죠. 연결돼서 뭔가를 제가 옛날부터 윤규건이 버닝썬에서 단지 우리들 병원 일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게 뭐 지 혼자서 덮는 것도 아니고 존경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거 했다고 윤규건을 저렇게 봐줬을까? 엄청 봐주는 게 보였잖아요. 아주 노골적이었고. 버닝썬 수사할 때 예. 5개월 동안 네. 윤규건을 네. 봐주려고. 네. 그리고 마누라는 왔다고 하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말리지아에서 이 속임수 쓴 것들. 재민가 뭐 경정으로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다 밝혀서 전부 다 대명천지하에 드러나게 해야죠. 자, 이렇게 윤규건을 봐준 이유가 이제 보니 조국과 관련되는 사업에 윤규건이가 버닝썬이 일종의 구린 돈들이 모여드는 비리 많은 놈들 또는 구리고 비리는 많은 놈들이 모여드는 모여서 아지트, 사교하는 죠. 예, 사교하는 사교하는 데니까 거기서 이제 만난 놈들을 조국한테 갖다 바치는 삐끼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옛날 내가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 정확하게 예. 그 예측이 맞아서 예. 가니까 다시 부채도세의 위력 때문에 또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 이게 일들이 참 참 이게 부채 도사하면 뭐 떼돈이라도 벌 건데 이거는 피곤하기만 맞추면 하지만. 맞출수록 피곤한 일만 벌어지고 수익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별로 이 좋은 게 아닌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아니 뭐 어차피 망한 거 뭐 기다려야지 뭐 안 기다리면 못 자겠습니까? 근데 그렇기도 하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윤규건, 유재수
부패의 플랫폼이잖아요.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맞습니다. 예. 감찰반, 민정수석실, 청와대 그리고 핵심 정치인으로 이어지는 이 부패 플랫폼으로 이 정권이 아예 정권 잡기 전부터 저거 된다고 보고 박근혜 낙마치 부부터 돈벌이 형들 공의를 판을 쭉 그려놓고서 이렇게 예, 너는 여기 쟤는 여기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이건 뭐 어떤 분은 네 맞습니다. 부패 플랫폼 예,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시죠. 예. 제가 뭐 역대 많은 정권이 해먹는 걸 많이 봤지만은 이 정권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둑 잡는 민정수석 기능 검찰을 풀어서 도둑을 잡는 민정수석 기능조차도 부패해버린 건 처음 봤는데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검찰 개혁하라는 놈들이 초반에 저거가 남 부패하는 거는 다 잡으러 다녔잖아요. 네, 그냥 뭐 적폐라는 거. 그러고는 저거는 씌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패했지 않습니까? 부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부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부패하면서 남들을 부패라고 잡으러 다니는데 검찰을 써먹었어요. 네. 자, 그럴 때는 검찰 개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와, 남을 세게 잡아버려야 누가 저놈들 부패하냐고 겁이 나서 감히 말을 못하지. 그렇죠. 서슬이 불에서 잡혀갈까봐. 왜? 한국당 의원들도 뒤지면 다 크고 작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멍청하게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껏 그냥 야 해봐야 작거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 내 거 까고 너네는 이거 쪼개진다. 이거 그냥 이런 짓 사슬을 끊겠다고 들어왔는데 안 끊고 똑같이 해먹거나 더 해먹었네. 넌 죽어.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리석은 게 그래 안 하고 있으면 안 잡아갈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씩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 황교안이 뭐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통과하는 거 막아야지 당연히. 당연히 일방적으로 선거법도 저거 마음대로 지금 와가지고 무슨 검찰 개혁이랑 명분에 저거 부패하는데 계속 해먹게 검찰들을 힘 빼려고 하는 거. 네. 그러면 그걸 막는 게 내 당연한 거고 대표로서 내가 지시했고 시켰더라. 딴 사람들은 다 뒤로 빠져라. 내가 시켰고 날 처벌해라. 가서 그래야지. 왜 묵비권을 행사합니까? 아니 멍청하게 검찰이 불러서 갔으면 지금 뭐예요? 아, 자 나경원이가 간다니까 지가 가. 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가게 내버려 두지. 네. 검찰에 갔으면은 거기서 시키는 거 묻는 말에 다 답변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러고서 우린 검찰을 존중하고 우린 법대로 행한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네 죄가 지금 그 뭐 별거라고. 그럼요. 그거 가지고서 지금 저기랑 잽이 됩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또 나는 권한을 행사했다. 그럼 멍청한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대통령 출마하는데 그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그 징계 뭐 위법으로 처벌받으면 거기에 장애가 올까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겁날 일이냐고요. 그럼 싸우지를 말든가. 그렇게 못 싸우면서. 자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요. 무슨 같은 편은 무조건 덮어주자 뭐 총 쏘지 마라 보수 연대 이런 말하면요. 그럼 그따위 말을 하는 당신의 정신 상태도 저기 서초동 앞에서 촛불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검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우리 편일 수도 있다, 쟤네 편이다, 뭐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언론은 빈축을 사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전남 고흥 군수 네. 저 먼 데입니다. 네, 옛날에 고흥 한번 갔는데 한 30년 전에 아이고 그거 뭐 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고흥 군수 송귀건이라는 분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요. 촛불 집회 나온 사람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따라한다. 그래요, 맞아요. 예. 자, 이분이 군수예요? 예, 군수예요, 현재. 지난 9월 30일 읍면 본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회의를 하다가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이 일부는 빼고 나머지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말을 했네요. 자, 이 말을 했다고 또 그 들은 또 사람 하나가 또 밖에 가서 떠들었어요. 이분이 이 상호 대화의 중요성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집단 민원은 떼법이다. 그래서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농담까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군수 잘 이거 아주 뽑았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디요? 고흥이요? 예, 그 전남 고흥요. 이름이 뭐예요? 예, 송귀근입니다. 귀근? 귀할 귀자, 뿌리 귀근. 근자. 예. 윤규근이 아니고 송귀근. 우리 경상도 사람 발음이 잘 안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송귀근 이 군수가 이런 말을 딴말 하는 하는데 분들 발음을 계시네요. 했습니다. 이분도 또 무슨 성실 의무 위반 이딴 거로 누가 벌을 내나? 예, 지금 또 걸기만 해라. 아마 응? 그 내년 이제 다음번 공채는 또 날리려고 하고 근데 요즘 전번에 저기 연대 유석춘 교수 강의하는데 녹음을 해가 밖에 들고 나가서 한 학생 네. 그다음에 군수가 이야기하는데 또 그걸 저기 밖에다가 흘리는 직원 이게요 제가 볼 때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네. 아무리 디지털 시대에서 녹취가 쉬워졌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비리나 무슨 명백한 불이 이런 게 아니나네 저런 걸 들고 나가서 밖에 가서 통로에서 교수나 군수나 이런 사람들을 코너로 모는 그거는 인간 이하의 짓거리죠. 그거가 본인에게 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아주 악질이고요. 그거는 이 운명의 이기로부터 좀 그런 사람들은 좀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 수업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저런데도 너는 그냥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또는 대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행정은 안 맞으니까 다른 거 해라. 그러고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잡 어사인을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마치기 전에 점점 갈수록 더하는 유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군대 네. 잡혀갔다가 복학한 분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복학생 협의회라는 게 있고 그래서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방을 하나 쓴다고 복학생 협의회 사람들이 쓰던 방을 쫓아내버리고 제가 따로 방을 대학 때 하나 썼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구리구리해. 네, 딱 쫓아내버렸어요. 복학생도 구리인데 복학생이 네. 또 와서 쓰던 방을. 늙은 형아들이 와가지고 협의회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네. 또 폼 잡고 또 또 이제 애들한테 또 건의 부리고 그림이 딱 잡히 각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7동 10453 그 복학생 협의회 사무실도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제가 썼어요. 심지어 거기 운동권 형아가 있으면은 공부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 거기서 쳐 누워가지고 지들끼리 그렇지. 냄새 뿔뿔 내고서 이래서 그래서 듣기만 해도 구리구리해.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시민이 학교에서 사람을 팼어요. 복학생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그 옆에 계셨 화제가 됐어. 그래서 나도 봤어요. 그때 패가지고 학교 그 본관 앞에서 아크로폴리스라고 있는 그곳을 팼어요. 아니 복학생 협의회 있다는 것만 해도 쪽팔린데 협의회 회장이 그게 무슨 감투라고 그걸로 또 팼어요. 그 정치하고 싶었던 모양. 근데 창피해. 이제 그때는 학교 안에 불락지가 들어와 있다. 많이 그랬어요. 일부 불락지를 경찰들이나 뭡니까 각종 보안기관에서 좀 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불락치가 아닌 애를 불락치라고 오인해서 잡아다가 팬 겁니다. 그럼 좀 팼죠. 그것 때문에 이제 깜빵을 또 갔어요. 그 깜빵 들어갈 때 그 야비한 얼굴로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들어가는 거. 예, 그게요. 그거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정권을 상대로 반정부 투쟁을 화려하게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도 그거하고 상관없네요. 일도 상관이 보통 없네요. 불악치라고 하거나 불악치로 의심되는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생이 아닌데 서울대생인 척 하고 싶어서 가짜 학생. 그냥 놀러 와본 거잖아요. 안 그러면 행색이 좀 초라한데 그래도 좋은 데서라도 기웃기웃거리고 싶은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 그때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럿이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부정한 거죠. 그 사람도 인생 잘 그런데 망가뜨리는 이제 거네. 항소 이유서에 자기 글발을 좀 써가지고 항소 이유서를 잘 썼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 슬퍼하지도 노여하지도 않는 사람은 역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소 이유서를 써가 유명해가 그냥 멀쩡한 사람을 폭행하고 나쁜 놈들이네 이거. 그러고는 항소 이유서 잘 썼다고 영웅이 됐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좀 좋아했어요. 치가 떨려요. 전 그런 애들도 진짜 치가 떨렸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와가지고서 이렇게 한나라의 지도자 레벨에서 뭔가 사람들을 선동한다니. 그런데 이제 참
이 문파 대열에서 노무현 멸망 이후에 유시민이 이 당을 만들고 네. 그래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또 민노당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 레벨에서는 유시민은 거의 꼬표가 됐어요. 문재인 꼬표가? 레벨에서 배제, 배제, 가입표. 우리는 꼬표라고 해요. 그런데 유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배제 부분에서 그래서 문재인이 잡았는데도 한 자리 해먹지도 못하고 노무현 뭐 세단 이사장 그것도 아마 이해찬이한테 형 나한테 물려주십시오 하면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네.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 있지. 안 그러면 뭐 TV 나와서 예능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와, 문정권에서도 뭐 예능하고 자빠졌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선이 나가고 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한테 과거의 자기 잘못에 대해 사면을 좀 받아야 되고 네. 뭐 민노당이니 정의당이니 이런 쪽에 가까이 갔던 것도 또 자기가 당을 만들어가 또 과거에 애를 엄청 이겼어요. 보궐선거 이럴 때 실패했지만 김해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수들을 좀 만회하려고 국민참여당인 거죠. 참당.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네요. 예, 옛날에 또 개혁당이라는 걸 만들어가 또 광팔았고 저 사람 뭐 그런 거 만들어가 파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국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조국이야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광을 팔 찬스다. 또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을 광을 팔았어. 광 팔고서 본인은 살고 거기는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떠나고 이번에 싶다 이제 해가지고. 조국 광을 너무 세게 팔라고 오바를 하다가 전 국민 앞에 좀 우습게 돼버린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젠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워딩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데 아직도 그걸 이렇게 끝발을 크게 내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그게 감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수준은 이제 떠났죠. 예. 그럼 그걸 하는 거는 저거 딱 하나인가요? 그러면 뭐, 어차피 조국은 나갈 거고, 나갈 거고. 그다음에 나를 일단 각인을 시켜야겠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문각하에 네. 선언에 보답하기 위해 온 창피를 무릅쓰고 내가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도 걸고 정경심의를 지키기 위해 이 컴퓨터를 드러낸 것도 증거 보존이라고 우기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모든 증거인멸을 이렇게 사주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다음 시나리오를 일단 네. 그 시나리오 유 작가 하더니 좀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고 집중해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서 그랬던 걸까요? 근데 여기 이 팀에 오늘 이번 팀에 보니까 이 조국 수사라는 이 국면에서 보면은 전부가 다 시나리오예요. 그 저기도 그렇고 버닝썬의 누구예요? 김상교한테도 두드려 패고서 그다음에 무슨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그 네가 겪은 거라고 이렇게 사주하고 뭐 그것도 뭐 민주당 의원이 그랬다고 하고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문학의 뭐 인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정권과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그랬다고 파이프 받기 위해서 다 시나리오로 치밀하게 구성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이 사실 어찌 보면은 이 검찰청 앞에서 하는 뭐 정경심 사랑해요 저기 조국이 버텨라 뭐 이따위 그 저기 촛불 들고서 하는 거 그것도 뭐 엄청난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바라볼 때 이런 게 좀 있어요. 저기 지금 이 시나리오의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 흥미로운 거는 버닝썬을 최순실로 물타기를 하려고 했다. 최순실 조카. 네. 그렇게 이제 서경덕인가 하는 사람한테 밀로 했죠. 근데 이 그게 사람은 조카죠. 자기가 간 적도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더더욱 이 버닝썬이 지금 우리가 윤기근이 드러났는데 윤기근 조국 간의 버닝썬보다도 훨씬 더한 뭔가가 있었다. 저는 아마 자기들이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가 버닝썬을 통해서 모종의 이득을 보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버닝썬 때 갑자기 윤지호가 등장하고 장학선, 김학의가 등장했다. 김학의가 제일 억울할 것 같다. 그렇죠. 그래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죄가 있죠. 나중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그 얘네 시나리오가 틀어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틀어졌죠. 그 틀어졌고 그리고 또 윤지호는 거기 시나리오의 일종의 일회용 이제 그 히트앤드런으로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히트도 치기 전에 러닝 빤스런 해버렸죠. 가수런 해버렸는데 다시 지금 저기 수사 받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건 또 돈 땡겨서 런한 바람에 그리 됐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걔 불러들여가지고서 또 무슨 꼭 여기는 참 이상한 게 늘 집자기 그 군단을 동원을 해요. 그리고 김상규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너도 여기 뭐 내부 고발자 그 모임에 그 들어가. 모임에 들어봐라. 근데 그 사람들랑 연락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다고. 그런 연락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모임 한 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 내부 고발자로 그런 되는 분도요. 정신 차리고 멀리하세요. 당신 인생 망가집니다. 그 내부 고발자였다고 당신한테 뭐 공천 주고 한 자리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뽑아 먹는데 이용당하다가 잘못하면 저 윤지호 짱나니까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는 거기서 끝입니다. 뭐 진전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